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제가 보고 드릴 내용은 그 환율 변동과 기업의 대응 방안이라고 그 요즘 환율이 급격하게 지금 저희 원 달러 환율이 다운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그 파생 상품이 어떤 게 있을까? 그다음 환 해지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인 이론이나 실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자료를 조사하다가 요 내용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고 같이 함께 얘기해 보고자 해서 조사해 봤거든요. 네, 우선 제가 정리된 내용은 PPT 보이시나요? 예, 잘 보입니다. 예. 그거는 그 한국 상장사 협의회에서 그 보고된 자료인데요. 그 서울여자대학교 이준행 교수님께서 작성하신 내용이고요. 우선은 지금 제가 우선은 그 뭐 본문 내용을 보기 전에 먼저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들어가서 1990 년부터 2020년 8 월까지의 달러 환율 변동 추세를 좀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1998 년도 저희 IMF 때 1,700 원 거의 2,000 원대까지 갔었고요. 그다음에 2009년 그 외환위기 그때 당시에 1,400 원까지 갔었고요. 지금 현재는 그 코비드 19하고 미중 무역 그 마찰 때문에 저희 환율이 지금 어제 기준으로 한 1,130 원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전문가들 얘기는 1,000 원대까지 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원달러 환율이 저희 국내 그 경상수지나 이런 무역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이펙트인데 이것들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없을까? 그 내용을 조사한 건데요. 요 내용은 2014 년도 자료예요. 그래서 현재와는 쪼끔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어서 조사를 해 봤고요. 내용은 우선 첫 번째 환위험 관리 방법이 기업체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간략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기업들이 환위험 관리 현황이 어떻고 실태는 어떤지. 그러면 기존의 환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그 실패했던 사례. 여기서는 키코 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러한 실패 사례들을 가지고 이 환위험 해지를 위해서 어떻게 개선하는 게 좋은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환경 관리 방법은 크게 내부적 환경 관리 방법이 있고요. 외부적 환경 관리 방법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이제 다국제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외환 간의 채권 채무를 네팅을 해서 상기 처리하고 나머지 금액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법. 그럼 아무래도 금액을 줄일 수 있으니까 해지를 할 수 있겠죠. 또 다른 방법은 외화 자금의 유입과 지급을 일치시켜서 매칭하는 방법. 또 있고요. 그다음에 외화자금 흐름의 결제 시기를 환율 트렌드를 보면서 '아 올라갈 것 같다.' 그럼 좀 더 리딩하거나 그러면 좀 뭐 떨어질 것 같다. 그럼 레깅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조절하는 그런 내부적으로 그냥 어떤 그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조율하는 거죠. 그런 게 있고 인제 외부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파생 상품, 선물환이나 통화 선물 요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선물환은 아시는 것처럼 거래 쌍방이 미래에 거래할 특정 외화를 사전에 정한 시점에서 미리 정해 놓은 환율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거래요. 근데 얘는 장 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험이 쪼끔 있겠죠. 그치만 거래 시점과 결제 시점 사이에 발생하는 환율 변동의 위험이 제거된다는 점에서 지금 현재 많은 기업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화 선물은 선물한 손익 구조하고는 그 앞서 말씀드린 선물한이랑 손익 구조는 동일하고 가격 결정도 유사한데요. 다만 그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만기와 계약 금액이 일정하게 정해진 표준화된 상품이라는 게 다른 점입니다. 그럼 통화 선물에 대해서 요 보도 자료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약 시점에 그 1 0 0 달러 수취하는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인제 12월 1 일이 만기죠. 그때 인제 대금을 그 외화로 받게 되는데 이때 환율을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선물 환율을 그 계약 시점에 1,005 원에 12 개월 이 통화 선물은 날짜를 픽스할 수 없기 때문에 12월 그 대금 수치와 가장 비슷한 날짜에 그 달러 선물을 계약을 하고 매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달 12월 1 일이 되면 실제 수치 금액을 비교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환율이
그 계약 시점에는 1,000원이었는데 그 대금 수출 대금을 받는 12월 1 일에 1,200원까지 올라갔다. 그렇게 되면은 환율이 올라갔기 때문에서 12억을 받을 수 있지만 선물 환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1억 9,600만 원의 손실을 감안하고 10억 400만 원의 실제 수치 금액이 되죠. 그치만 그 환율 변동에 대한 해지는 어느 정도 가능한 거고요. 반대로 환율이 800원으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선물 환율 1,500원에 그 12개월 달러를 매수하기 때문에 2억 400만 원의 이익을 얻게 되고요. 그냥 단순한 그때 당시에 800원의 환율로 되는 8억에 2억 900만 원을 합해서 10억 400만 원으로 그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이러한 통화 선물의 장점은 증거금 및 일일 정산 제도로 결제 불이행에 대한 위험이 제거되고요.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편의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현재는 2014년 기준으로 봤을 때 기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내용이 한 6% 내외로 중소기업 수출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 보도 자료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통화 옵션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건 저희가 수업 시간에 많이 배웠던 옵션 내용으로 특정 통화를 사전에 정한 시점에서 미리 정해 놓은 환율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거고요. 통화 스왑은 아시는 것처럼 일정 시점에 상호 교환되는 외환거래, 일정 통화로 차입한 자금을 다른 통화 차입으로 대체하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로 받는 거를 엔화나 이런 뭐 파운드나 이런 쪽으로 상계해서 막고한 형태로 해서 해칭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재 중소기업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환변동 보험이 있는데요. 수출입 거래 금액을 보장 환율에 고정시키고요. 미래 환율 변동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실현하는 거예요.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이고요. 그 환보험 변동보험의 구조는 밑에 그림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보장 환율이 있고요. 실제 환율이 보장 환율 밑으로 떨어질 때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처럼 보상을 받고요. 실제 환율이 보장 환율보다 높아질 경우에는 그만큼을 그 보험공사에서 환수해가는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환위험 관리 현황하고 실태를 보도 자료에서는 그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수출 대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5.35%로 나타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외화 관련해서 손익률이 마이너스 0.62%라는 거죠. 전혀 지금 해지가 안 되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표에 보시는 거는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이 지금 1,100원 밑으로 지금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내 업종별로 원달러 손익 분기점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현재 실태는 어떤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환해지 수단은 환변동보험이 54%고요. 선물하는 36%, 통화 선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에서 7% 정도, 통화 옵션이 3% 정도. 이건 무역보험공사에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거고요.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제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환변동보험의 그 레이쇼가 좀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국내 수출 중소기업들은 평소에는 환 위험 관리에 좀 소홀한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환 위험을 사전에 미리 대비해야 되는데 이게 터진 이후에 사후적으로 대처하다 보니까 해지 비용이 증가하고 사전적 환 위험에 매우 소극적이다.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실태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현재 기업들은 이 환율 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세우고 있냐? 2014년 기준인데요. 수출 단가를 뭐 28% 인상시킨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단가에서 경쟁력이 좀 떨어지겠죠. 원가 절감이나 품질 향상으로 또 원가를 낮추는 방법. 대책이 아무런 대책도 없다 하는 건 또 26%도 나오고요. 환 리스크 관리를 어느 정도 하고 있다라는 게 17% 정도 보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소기업들이 그럼 왜 이렇게 해지를 위한 어떤 상품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을 안 갖냐. 그게 이 보도 자료에서는 키코라는 그 2008년도 당시에 굉장히 큰 피해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한 2008년 7월에 보고된 자료에는 3조 4천억 원의 피해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91%가 중소기업이라서 2조 4천억 원의 손해를 봤대요. 특히 이제 빅3 LCD 업체였던 태산 LCT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연평균 매출액이 6천억 원에 굉장히 우수한 업체였는데 이 키코로 인해서 흑자 도산을 하고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이제 키코에 대한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였고 이 3조 4천억 원의 피해를 줬던 키코라는 게 뭐냐 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키코는 이제 넉인 넉아웃, 그러니까 환율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옵션의 효력이 발생하는 넉인 옵션이랑요. 일정한 환율에 다다르면 옵션의 효력이 소멸되는 넉아웃. 이 두 가지 옵션을 결합한 환율 파생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밑에 그림에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계약 환율이 940원일 때 만약에 넉아웃 환율은 890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경우에 그 계약 기간 안에 이게 한 번이라도 떨어지게 되면 그 당시에 그 환율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넉인 환율 같은 경우에는 990원을 넘어서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그 계약 환율 940원에 상한 990, 하한 890, 그 안에서 환율이 변동이 일어날 때는 그 중소기업들, 그 은행이랑 거래를 했던 그 중소기업들이 일반 다른 선물보다는 이익을 많이 챙길 수 있지만 990원 이상으로 넉인 확률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이 되면 그 풋옵션에 비해서 2배의 그 매도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손실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그러한 상품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상품은 환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옵션 가치가 소멸되고 기업의 해지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이 있고요. 또 넉인 환율이 되면 콜옵션의 매도 금액은 해지 금액의 2~3배. 굉장히 그 손실 금액이 굉장히 큰 거죠. 그다음에 계약 기간도 1년 이상, 2~3 또는 2년이나 3년. 그래서 기업들이 굉장한 피해를 많이 봐서 보도 자료를 보고 제가 그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2019년 그 올해까지도 여기에 대한 소송 문제로 은행과 중소기업들이 계속 마찰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환위험 해지를 위한 개선 사항은 그럼 어떤 것들이 있냐? 이 보도자료에서는 다양한 환위험 관리 수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는 그 독점적인 무역보험공사에서 제공하는 보험 상품에만 가입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공기업 또는 민간에 개방해서 중소기업들이 더 유용한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또 환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나 리스크 해지 방법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도입하자. 그래서 영국의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의 해지 정책 내용을 공시하고요. 이사회에서도 주기적으로 거래 내용을 보고하도록 강제 조항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중소기업들이 이제 아무래도 자금을 가지고 파생 상품에서 보다 많은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행동들, 그것 때문에 아마 키코에서도 큰 그 해지 위험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을 제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상품의 구조와 위험을 이해하고 해지 상품으로 적절한지 판단한 후에 거래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외환 파생 상품 시장이 발달돼야 된다. 그래서 외환 시장 전체의 리스크를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최근에 적극적 환 해지 전략과 관련해서 모 대형 기금과 작업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쪽에 관련해서 특강을 한번 섭외해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적극적 환 해지 전략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질문이나 코멘트. 예, 없으시면 다음은 권주현 원우님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